예, 정치하는 언니들 신현영, 홍정민 전 민주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화 시키겠다.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경남에서요. 타운홀 미팅이 있었는데 서울의 아파트 한 평이 3억이에요? 처음 알았어요. 아, 모르셨어요? 제가 근무하는 병원 지역이 되게 핫하기 때문에 반포거든요. 반포가 아직까지 3억까지는 찍지 않아요. 3억 거의 갈 정도로 지금 2억은 넘었고요. 어제 대통령이 요걸 딱 짚으셨어요. 예, 고공행진하고 있는 거죠. 누구나 살고 싶은 정말 강남의 핫플레이스를 딱 집어서 얘기하신 건데 사실은 진짜 지방의 부동산과 수도권의 부동산의 이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어갖고 3억이면은 반포에서는 한 평을 사는데 지방에서는 집 한 채를 사거나 아니면은 정말 강남에 집 한 채를 사는 비용으로 지방에서는 아파트 한 동을 산다는 거잖아요. 그런 예시를 아주 단적으로 내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방 정상적이지 않아. 분명히. 예. 지방분권 강화 그리고 수도권 집중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대표적인 딱 예시를 쓰신 거죠. 예.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X에다가 계속 연달아서 소통을 하시면서 내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나름 정책적으로 노력을 할 거야. 그래서 다주택자들보다는 우리 서민 집 하나 살기 어려워서 정말 결혼하기 힘들고 청년의 그런 눈물 이런 분들을 닦아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할 거라는 강력한 메시지와 일관성 있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부동산의 신호를 가져오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부동산은 심리로 움직이는 게 그렇죠. 특징이거든요. 맞아요. 그 심리를 일관성 있게 하면서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실패한 사례를 극복해 보겠다라는 도전장. 그래서 제가 요즘에 오히려 부동산 유튜브들 모니터링하면서 보수들이 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사실 보수 유튜버들이 그런 부동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거 정말 효과 있을 것 같다는 긍정의 요소들도 있어서 부동산에서는 그래도 집값 안정을 위한 그래도 대통령이 나섰다. 왜냐하면 언론이 많이 왜곡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도가 나가는 거는 항상 집 많은 사람. 임대 사업자들 다 주택자 입장에서의 보도를 내니까 항상 부동산 뭔가 정책을 건드리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우려, 시장이랑 싸우려고 그러는 이런 악마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설로 우리 정부는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할 거다 하는 신뢰를 지금 실려 주시고 계시는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그 심리가 작동이 되는 거고 그래야 이 정책이 제대로 실행이 된다. 뭐 이런 논리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를 하니까 국힘에서 장동익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부동산에서 정치를 빼야 한다라고 반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공부를 좀 하다 만 것 같고, 예, 이재명 대통령님이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예. 이번 이제 SNS 많이 하셔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실제로 그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그렇죠. 예, 200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키들랜드 교수님이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받았냐면, 시간적 비일관성? 뭐냐면 그때그때 정책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맞춰서 하다 보면 시장 참여자들이 정책을 못 믿어서 정책 효과가 없다라는 걸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 교수님이 그 이후에도 뭐 2007년이나 그 이후에도 한국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게 그것 때문이다. 그래요? 예, 라고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님이 이렇게 SNS에 1일 한 2건 이상 부동산 정책에 이거 반드시 하겠다 하고 또 5월 9일까지는 뭐 무조건 하겠다 이런 게 시장의 정책을 이거 확신을 들 수 있게 이 일관성이 없다라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걸 확신을 두게 하면 이 정책은 이 시장에서는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부동산 정책 승리에 대한 공식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서 일관성 있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강조를 하고 있는 바람에 지금 시장에서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물이 점점 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네. 그 유예를 이제는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예. 이제 양도세 제대로 먹이겠다 다주택자에 그랬었죠.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팔 사람은 빨리 팔아라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매물이 좀 나올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좀 나올 것 더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4월까지는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집값 안정으로 연결
연결될 것이냐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거든요. 어허.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정책을 건드리는 게 정치권에서는 매우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진보 정권에서 항상 집값이 오르지 않았냐 이러면서 공격할 수 있는 아주 빌미가 됐었던 것도 예.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지금 집권 1년 차에 빨리 해야 된다는 그 절박성,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선을 앞두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필요한 정책은 하겠다라는 것이 명확하고요. 그 이유는 사실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값 버블로 예.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지금 IMF나 한국은행에서도 보면은 한국 부동산은 너무 과다하게 지금 가계 부채 그리고 투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놔뒀다가는 나중에 버블이 터져가지고 오히려 한국 국민들이 정말 많은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하는 거는 주식 시장의 활성화. 그러면서 너무 대한민국의 그런 국민들이 자산의 가치를 부동산에만 갖고 있는데 이것을 균형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면서 이양하는 대안을 가지고서는 지금 부동산 정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 문재인 시절과의 정책과는 차별이 분명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뭐 국민들도 여론조사하면은 다주택자의 이 양도세 부과에 대한 유예를 이제 마무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지도가 61%까지 하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라고 응원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한번 그 결과가 시장에 반영이 될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을 보니까요. 서울 아파트 매물이 어제만 59,706건으로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한 3,000건 정도? 한 일주일 대비해서 3,000건 정도 늘어난 수치고요. 한국부동산원 보니까 아파트 값도요. 올해 처음으로 상승폭이 둔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조치들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점점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왜냐면은 지금 급등한 최근 1년 동안 부동산이 특히 서울 부동산 중심으로 급등한 게 패닉 바잉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 사면은 못 사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했었는데 일단은 공급 대책을 최근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핵심 알짜 지역에 신혼이나 청년들에게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뭐 3년에서 뭐 5년, 10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단기간에 그 사이에 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갖고 잠겼던 매물을 시장에 내놓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아실에서 뭐 매물이 6% 이상 거의 7% 가까이 증가한 게 시장에서도 이제 정부의 정책이 실현될 거라는 걸 믿기 시작한 그런 걸로 보입니다. 예. 이게 시장에서 믿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믿고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권에서 계속해서 또 지적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이거 되게 좀 의미 없고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청와대 내각들에게 다주택 얼마나 있느냐, 매각할 거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부동산 처분하라 그랬더니 집 버리고 집 찾았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청와대 참모들이 결국에는 집 팔라고 하면은 결국 그만두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로 공격의 빌미를 삼으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한 분 한 분씩 지금 집을 내놓고 있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은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강제로 매각하라고 해갖고 하는 게 무슨 정책의 오호. 소용이 있느냐. 자연스럽게 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는 그 부동산 시장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돈이 많아서 내가 다주택 보유하고 세금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가지고 있어도 돼. 그게 뭐가 문제야. 그거를 악마화하는 게 절대 아니다. 다만 정말 판단을 해서 내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게 유리하겠느냐 아니면 팔고 그 자산을 다른 쪽으로 운용하는 게 유리하겠느냐 이런 환경을 세제로 아니면 여러 가지의 정책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불필요한 사람들은 파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부모님 모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상속하고 증여하고 형제 단계들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나는 집을 두 채 어쩔 수 없이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푸시하면서 억지로 참모들한테 막 그렇게 하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분도 아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 정권과는 차별되는 아하. 실용주의적인 현명한
그런 논리이다.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공격하고 들어올 포인트가 예.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약간 이 문제를 도덕적으로 끌고 갔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책이 성공한 정책이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 본인에게 이득이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만약에 팔지를 못하면 양도세 내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 사실은 실제로도 최근에 한 10년 아니면 5년 동안 이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다주택자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세제가 적용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들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이제 중과로 유예하니까 뭐 사실은 탄핵 안 당했으면 아직까지도 집권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26년 5월 9일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당연히 이게 뭐 유예가 더 되겠거니라고 시장에서 안이하게 생각하고 미리 정리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부 그 시장에서 다주택자들도 이번에 기회가 되면 어쨌든 팔려고 했었을 텐데 유예가 되니까 안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누구는 팔고 뭐 내로남불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파는 게 이익인 게 벌써 몇 년 이상 지속됐기 때문에 이번에 중과 유예를 안 한다라고만 확실하게 시장에 전달을 해도 참모들도 파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요거 얘기하다 보니까 SNS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SNS를 참 잘 활용하고 그게 또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참모들 사이에서 아우 오죽 답답했으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SNS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느냐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뭔가 국회의원들도 직접 SS를 하다 보면은 장점도 있지만 네. 소통을 더 적절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 리스크도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삐끗하면은 이게 또 일파만파 돼가지고 나중에 뭐 내리게 되면 왜 내렸냐 또 이러면서 시비거리가 되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참모들은 항상 보수적으로 좀 저희가 한번 검열을 항상 이런 마음이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왜 X에다가 지금 10개 넘게 부동산만 막 계속해서 올리고 새벽 있잖아요. 1시에도 올리고 이거는 언론이 예.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 정책 정부가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언론들이 항상 보도를 하는 게 아니 웬 날벼락이냐 지금 10억 이익 받으면은 뭐 8억 원 다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항상 이렇게 다주택자 그리고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 기사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니 부동산 이거 양도세 중과 유예 정지한다는 거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한시적으로 하는 거다라는 걸 국민들이 알고 있었어요. 집주인들이. 그런데 무슨 날벼락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말 왜곡하는 언론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을 하면은 뭐 신혼 부부가 신혼 가장이 이런 갑자기 부동산 정책 때문에 내 집 마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신혼 가장이라는 사람이 50대예요. 이런 식으로 막 기사들이 너무 왜곡되고 정말 그 가진 자들의 편에서의 기사가 생성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명확하게 본인의 정말 그 정책의 방향성을 직접 소통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또 회자되고 기사가 되면 균형적으로 이제는 기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똘똘한 한 채도 그런 거예요. 똘똘한 한 채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똘똘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비거주용이면 이거는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메시지를 내면 이제 장기 보유에 대한 그런 세제 혜택도 약간은 이제 불이익이 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정말 국민들이 정말 내가 살아야 될 집 하나만 제대로 거주하면서 세금에 있어서의 합리성을 앞으로 정부가 가져갈 거니까 내가 앞으로 자산을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집을 투기로 아니면은 여러 개 사고 있었던 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주식 이런 것들이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집 팔고 주식에 투자하면은 지금 뭐 5,000피까지 갔으니까 6,000피, 7,000피 간다는 얘기도 있고 빠져나갈 회로를 만들어주면서 부동산 괜히 투기성을 갖고 있는 것이 별로 그렇게 건전하진 않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면 대안이 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우리 국민들이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의 이제 올바른 그런 세제나 여러 가지 제도 정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런 올바른 기사들을 보면서 앞으로는 집을 내놓을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을 건지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청와대 참모들은 걱정되는 거죠. 대통령이 밤낮 없이 쉬지도 못하고 SNS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들이 저 열심히 하자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